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요즘 올림픽 화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 그 선수들은 자기 평생을 그 기록에 바쳤습니다. 그거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참 이 기계 체조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야, 그 몸을 비틀고 또 비틀고 그리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건 뭐 타고난 것이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 기계 체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말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냐면 또 내 같은 범죄도 많습니다. 이 세상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구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다르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대하다. 이 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부처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걷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다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불교의 진수가 담겨 있다. 저는 그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 도대체 유아독존이 무슨 뜻이기에 어떤 그런 정말 깊은 심오한 불교적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 이 불교 교리는 정말 알듯 말듯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생각할수록 또 그 어떤 삶의 지혜가 거기에는 전부 더 난다는 것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천재적인 소질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느냐면 작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지구상 이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얼굴이나 용모나 기질이나 어느 하나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참 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하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이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자기만이 위대한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같은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아름답다든가 또 1등감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저 다르다는 것이지 그게 키가 크다 적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하나 남과 다르다. 그 자체가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이고 그것도 한정된 시간에 이 참 수억 년을 저는 참 영겁의 세월 속에 우리가 참 인생 100년이라는 것은 참 순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한순간에 우리는 태어나 생활하고 있고 또 이 지구상 어느 누구다와 어느 다른 그런 정말 사람으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단하다. 여러분, 이 부처의 탄생 비화가 아마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게 다르다는 그 자체가 위대하지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오직 하나라는 존재,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공부하고 있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를 써서 의미치료라는 학설을 정말 말씀하신 이 프랭클 박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르다. 그런데 존재의 의미가 있다. 왜 유아독존이라는 의미를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쩐지 알 것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도 다르고 또 정말 이 조직 생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더워서 물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추워서 물을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갈등이죠. 그래서 조직에는 룰이라는 걸 만듭니다. 법이라는 걸 만들고 규율, 기준을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충실했습니다. 그거 벗어나면 당장 경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잘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성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회사가 정한 법 제도에 따라서 또 밖에 나가면은 교통법규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런 것은 반사적으로 인간의 본능으로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개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든지 보다도 진하게 이렇게 이제 아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난 처음에는요, 이 남자들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전에 남자들 헤어스타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은 참 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꾸미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은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상해. 이게 눈에는 우리 같은 이런 소위 참 꼰대들 눈에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기괴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정신과 공부를 처음 했을 때는요, 여러분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에 기괴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옷차림이라든가 뭔가 이상해.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거를 하면은 그것은 정신분열병으로 우리는 진단하는 진단 기준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좀 기괴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정신분열병 환자 많죠. 자,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하나의 개성으로 존중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매스컴에 자주 이게 나타나고 대중들 앞에 자주 나타나는 스타라든가 이런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문신부터 시작해서 이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참으로 아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기괴한 그런 스타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그런 개성적인 차림 때문에 때로는 정말 신문에 클로즈업 되고 그 사람 사진이 더 자주 나오게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경찰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 생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개성적인 스타일이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 때로는 우리 참 이 꼰대들 사이에는 좀 못마땅해도 참을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의 젊은 세대의 개성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유행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이제 아마 그게 패션인 것 같습니다. 좀 기괴한 스타일로 이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 패션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좀 더 개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이 유아 독존의 사상이랄까요? 그런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러나 또 무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동시에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이 유행은 참 묘하죠. 처음에 저는 그런 헤어스타일 하고 나오는 운동선수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그렇겠지. 그것도 하나의 개성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개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존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 전체에 룰을 깨거나 혹은 또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거나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경찰 문제까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굉장히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아주
자유로워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아름답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다르다는 그 자체가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